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과 일본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교평화학회가 창립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일 종교인들 간의 교류와 학술회의를 통해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한일 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자리에 함께한 코리안 아슈람 대표 이명권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명권 교수님은 연세대 신학과, 감리교 신학대에서 신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 철학 석사, 서강대 대학원에서 종교학 박사, 중국 지린대에서 중국 철학 박사를 받으시고 저서로 예수 석가를 만나다, 한국 종교에 대한 진단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종교 지평이 있습니다. 자, 이명권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5일 한국과 일본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종교평화학회가 창립이 됐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1월 16일 일본 그 정천사, 그러니까 쇼센지라는 그 큰 사찰에서 한국인 그 참가자 15명하고 일본인 교수 한 10명이 참가하는 그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측 발표자는 이제 그 이찬수 교수, 인권평화연구원장이고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박명수 원광대학교 전 총장이면서 명예 교수죠. 그분하고 또 뭐 서보역 통일연구원, 또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신부자 전 총장님, 뭐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기타지마 기신, 이분은 이제 진종 그 소신지 그 정천사 전 주지였고, 또 요카이치 대학 명예 교수였는데 이분 외에 한 4명 강연이 있었고요. 이 강연이 이제 직후에 창립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지마 교수가 이제 초대 학장으로 선출되고 이찬수 교수가 부회장이 되면서 차기 회장으로 자동 승계하게 됐습니다. 예. 한국의 종교인 15명, 그리고 일본의 종교인 10명, 이렇게 25명 정도가 이제 아시아 종교평화학회의 창립 member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함께 하신 거죠? 네네. 그 이제 뭐 한국 측에서는 뭐 기독교 대학 교수라든가 또 민중신학자인 그 2세대 민중신학자인 최형목 목사를 비롯해서 그 원광대 좀 전에 말씀한 전 총장이었던 박명수 교무님, 또 성공회 신부님, 뭐 그다음에 불교와 민속 연구자도 있고, 또 저와 같은 비교 종교학자 등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이제 대부분 정토 진종 등의 그 불교학자들과 또 평화학, 그리고 또 종교 사회학자들이 참여했죠. 네. 그래서 생명과 평화 운동에 또 깊은 관심을 가진 운동가이자 학자인 전 서울대 우희종 명예 교수님도 함께 했고, 일주일간 같이 쭉 진행하면서 전 과정에서 좋은 논평도 해주고 제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거론하자면 특별한 분인데, 평화재단 소속의 이제 현재는 숭실대 이철 교수님으로 함께 그때 이제 가셨는데, 일본 국회의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국회 간담회 형식으로 또 북일 관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북일 관계의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그 해결을 끌어내는 외교적 방법론도 말해서 자민련 의원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그 종교 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종교인들 중에는 이제 이웃 종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본의 종교 상황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종교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번에 이제 또 가서 느낀 바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그 종교 상황은 이제 아무래도 신도라는 원래 일본 고유의 그 재래적인 민속 종교가 있었는데, 이 자생 종교가 이제 뭐 메이지 유신 그때부터 2차 세계 대전 말까지 그게 국가 신도로 변형되면서 많이 왜곡됐죠.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라는 것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데,
일본에서 왕이나 국가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이제 모시는 사당이죠. 이제 그런 것이 전국 도시 곳곳에 있고 이것이 이제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교세는 좀 미미한 반면에 이제 불교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강하죠. 물론 이제 한국 백제 때부터 건너간 불교도 융성하기도 하고 그 일본 불교의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그 정토종 계열이죠.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신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인물이죠. 12세기, 13세기 살았던 그 신란 계열의 정토종이 지금 아무래도 강하고 그다음 뭐 남무 묘법 변화 경제 법화경 계통의 니지련종이라든가 이런 교가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법화경 계열의 제가불교 교단인 일본의 신불교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소개되고 한남동에도 가면 그런 곳이 있긴 있는데 입정교 성회라는 정법에 입각해서 이제 말하자면 불교 포교라는 이건 이제 주로 제가불교 행태인데 이것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걸 이번에 경험하고 왔고요.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이 있다면 도쿄에서 유명한 그 우에노 공원 거기 가면 이제 우리나라 백제 시대 때 왕인도 가서 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좀 묘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잘 아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개최한 그 장군 쇼군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신으로 모셔져 있어요. 거기에 절로 동조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복을 비는 그 행렬들이 끊임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적이다. 아마 기복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이제 비슷한 교세로 이렇게 반반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 이제 불교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아시아 종교평화학회가 창립이 된 만큼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도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중국의 종교인들도 좀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도 공부를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종교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그 아시아 종교 이번에 평화학회가 이번에는 한일 간의 종교 협력 차원에서만 성립이 됐죠.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과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종교 평화학회로 이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중국에서 이제 중국 철학을 공부하고 뭐 교환 교수 생활을 만 7년간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종교 상황은 아무래도 그 전통 종교인 그 불교 그리고 도교 그리고 미력하지만 유교 전통이 남아 있죠. 근데 이제 그 삼자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자생적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교세 확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기독교가 외세가 들어가서 중국 내에서 포교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고 법을 어기면 추방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불교는 그 숭산 소림사 잘 알듯이 그 숭산 거기에 이제 달마대사가 거기 와 있었던 곳이네. 또 장안에 그 현장 법사가 있었던 대은사라든가 혹은 뭐 dunang의 막고굴 또 아니면 용문의 석굴 그 같은 전통적인 사찰에서는 여전히 많은 신도들이 오고 가고 있고 특히 태산 또 화산 이런 데 유명한 산에는 반드시 오히려 불교 사원보다 더 도교 사원이 아주 깊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가서 기복적인 신앙을 이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 내에서는 이제 종교를 잘 가르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북경대학이나 상하이 복단대학 등 같은 유명한 대학 내에서는 이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뭐 신학대학 같은 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 뭐 도교, 유교 이런 전통 동양의 종교들이 중국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여전히 이러한 전통 종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종교 학자들이 마음껏 종교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 몇몇 유명 대학을 빼놓고서는 거의 뭐 대부분 저 마르크 사상의 그것이 기본적으로 거기는 뭐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으로는 물론 학문적인 연구 풍토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쪽처럼 자유롭지 못하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중국의 종교인들도 이 아시아 종교평화학회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물론 스님이라든가 예, 그러면서 공부하는 학자들 혹은 도교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도사라고 그러죠. 그런 또 아니면은 이제 유학을 전문한 유학자들 이제 학술대회니까 이런 분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를 해도 괜찮은 거죠? 중국에서? 그럼요. 그거는 이제 합법적이죠. 예, 예. 앞으로 좀 그런 다리가 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교류한다라는 것 자체가 평화에 다리를 놓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종교인들이 그런 종교 간에 또 국가 간에 다리를 놓는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교류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아시아의 종교인들 이제 부분적으로는 종교 간 대화 형식들이 조금 있어 왔죠. 그러나 평화를 주제로 특히 이제 그것도 학술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 창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립이 되면서 이날 그 학술 대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다 들어볼 수는 없겠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기억에 남는 발표나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네. 창립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기억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일 먼저 발표한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이찬수 교수의 주제 강연이었던 그 제목은 종교가 평화적 힘의 출처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모색을 했는데요. 결국 그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자꾸 중첩되면 폭력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종교도 개인과 집단의 그 자기 중심성을 좀 넘어서서 폭력으로 인한 어떤 약자의 그 상처, 그걸 공감을 하면서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그런데 중간점을 두었고 그런 점에서 종교는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만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줄여가자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일본 측에서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그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기타지마 기신이라고 하는 그 일본 이제 우리 쇼센지 우리를 초대하고 숙소도 제공해준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은 일본의 그 질소 비료 공장인 그 미나마타 공장에서 거기서 이제 바다로 내보낸 폐수 이것으로 인해서 어패류를 먹고 또 메탈 수은 중독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그런 그 1930년대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그 유기수은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배수 중단뿐만 아니라 배상이나 그런 것을 또 생명운동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본원회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본원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 그것이 한국의 한살림운동하고도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 살상문명에서 생명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종교단체들이 이런 일들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밖에 딱깎이 겜묘라고 하는 이제 나고야 출신의 그 스님 한 분 소개를 오바타 분쇼라는 교수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정토 진종 승려였는데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에 어떤 그 일본의 패권주의적인 그런 야망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다가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인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의 사상은 그 아까 말한 그 정토진종의 신란의 남무아비 타불에 대한 연불사상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불사상은 기복적인 주문이 아니고 생존 경쟁의 의식을 버리고 공동의 삶을 위해 힘쓰라는 내용을 착안을 해가지고 이 다깎이 이 겜메이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의 그 말하면 군비 경쟁이나 지금 일본의 사드 배치 또 적기지의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거예요. 자위대에서 공격하는 거. 그래서 뭐 군비 확장 이런 위험성을 다시 좀 제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반전 평화 사상, 닭깎이 갯묘의 반전 평화 사상을 소개하는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또 한두 가지 더 소개할 수도 있는데 뭐 시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의 그 시민사회에서도 네. 이렇게 전쟁 반대 운동 또 네. 환경 운동 그렇죠. 또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성을 촉구하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네. 그 주축에는 역시 우리 종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종교인들이 거기 상당히 있고 일본 내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그 운동을 사실은 많이 펼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명수 교수님도 자기 전공인 그 동학 농민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그 사제비 제막이 있기까지 그 한일 간의 협조한 사람들 그 동학 기행을 발표를 했는데 그 성과와 이제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함께 했던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동학에 대한 그런 반성 이런 문제도 제기한 바 있었고 또 성공회대 총장 양권석 교수도 이런 파시즘 정치 이런 종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극우파 오늘날 세계가 지금 극우파돼 가고 있고 그런 배경에는 근본적인 종교와 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한 지금 폭력을 가하는 거, 가자지구 폭력 가하는 거 이런 것도 한 사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종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한. 일본도 종교인들이 그 소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종교성이 살아 있고. 이렇게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양심 있는 시민들, 이렇게 종교인들 간에 교류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제2회 학술 대회가 또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창립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다고 보는데요.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해 대회를 열기 위해서 그 후속 모임을 이제 계속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사무관사들이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고요. 실무적인 계획과 그 준비를 앞으로 잘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대만도 참가하도록 이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명권 교수님께서는 신학, 인도 철학, 또 중국 철학, 또 종교학 박사까지 참 아시아 종교를 넘어서서 참 다양한 종교 사상을 공부하셔서 여기에서 또 기여할 바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부족하지만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종교가 이제 종교들이 지금 갈등과 위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존의 종교 대화 모임도 있도록 있지만 이 모임은 동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폭력, 그다음에 전쟁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더욱 축소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종교 간의 벽을 헐고 무엇보다 연대화 그리고 화합을 통해서 하나둘씩 실천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원원 방송도 뭐 함께 해주셔서 적극 공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평화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사회에도 많이 또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권에도 많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들로 시작된 이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 또 세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립 멤버인 코리안 아시람 대표 이명권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